여름 휴가에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당신. 즐거웠던 시간도 잠시 당신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수술을 앞둔 당신의 앞에 2명의 의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전공 수료를 끝낸 촉망받는 의사와 각종 신기술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는 AI 닥터. 당신은 누구에게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나날이 발전하는 AI 기술, 방대한 사례 수집으로 쌓은 빅데이터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AI 기술.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AI 기술. 당신은 AI 기술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제로원의 제프라고 하고요. 모두들 저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AI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 모셔가지고 재밌는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 초대해드렸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윤동국이고요. 드미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좀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키나라스 공동대표 윤성호라고 합니다.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제조 및 에너지 산업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승 작가이고요. 저는 인공지능이나 다양한 기술 기반의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오늘 주제가 AI다 보니까 가볍게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영화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화 혹시 보셨는지? 이게 약간 SF와 멜로의 경계에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육체를 가진 인공지능이 나와서 사랑에 빠지는 얘기를 했으면 그냥 딱 SF라고 생각하고 봤을 텐데 그래도 좀 가능할 법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막 SF라고 느끼기보다는 조금 더 멜로라고 느끼고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항상 어떤 로봇의 형태라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기술로서 연결을 시키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것들이 기술이 됐다는 부분에서 거부감이 없이 그 영화를 봤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저런 서비스를 하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많은 클라우드 서버가 필요할까? 저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회선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좀 봤거든요. 인간과 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밑바탕이 되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일 거거든요. 그 여자 주인공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술에 도달을 하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할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 감정적인 부분하고도 많이 연결되는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되게 이성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 자체도 사실 감정을 갖냐 마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일단 인공지능은 잘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알고리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생길 수 없는 개체인 거죠. 그냥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는 감정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대신에 감정처럼 보이게 만들 수는 있겠죠. 잘 학습이 된 상태예요. 그냥 얘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얘는 살아있는 대상처럼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염려는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가이드는 좀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혹시 AI 관련돼가지고 의사가 있다면 그러면 본인의 이제 수술 같은 거를 맡기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사람도 오류를 가질 거고 분명 인공지능도 발전해도 그 기계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최악의 경우를 갖는다면 인간과 교류를 하면서 최악을 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왜냐면 만약에 이게 회계나 이런 쪽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 생명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자유의지나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 봤었을 때 그 기계에게 맡긴다기보다는 인간이 더 실수의 가능성은 많지만 사실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그 학습돼 있는 그런 알고리즘의 데이터의 효율성과는 조금 다르게 제 감각적으로 무언가를 또 끄집어내는 게 분명히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에게 갈 것 같아요. 사업자적인 관점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상용화돼서 나온 수준이면 이미 사람이 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수술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보다 그 인공지능 기술이 더 실수를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미 상용화됐다면. 그래서
뭐 저는 부위 상관없이 저 부에 따라. 네, 그냥 편하게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수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은 뭐 사람이든 인공지능도 똑같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또 재미있는 부분은 특정 부분에서는 인간보다 지금은 더 잘하고 있거든요. 뭐 가령 비전 부분에서는 오인식률이 인간보다 훨씬 낮아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전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자, 비전에서의 에러가 휴먼 에러보다 적다. 그럼 또 맡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어 시스템도 인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제어가 가능할 거고, 그럼 맡길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를 하면, 만약 의사가 수술하다 실수를 하면은 뭐 좀 더 째고 말겠죠. 근데 만약 제어 루프가 고장이 난다면 쭉 째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그 생각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인공지능 로봇이 수술하다가 이 환자는 퍼센테이지상 살 수가 없다는 어떤 판단을 한다면 수술을 멈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건 거예요. 그런 부분이 되게 비슷한 게, 저희가 자동차 사고가 훨씬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비행기 사고랑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비행기를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고가 일어나면 더 큰 약간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뭐 사망률도 더 높기 때문에, 요새 그 예술 영역에서도 인공지능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던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가님 생각하고 계세요?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작가님도 작가다 보니까 네, 직접 사실 네,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만약 이해승이 그리는 그림을 누가 따라했었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거는 오리지널리티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를 학습한 어떤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와는 좀 별개의 존재가 되는 것 같고, 저를 학습한 다른 영역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저의 창의적인 것과 다르지 않을까? 실제로 패션 디자인 쪽에서는 네네.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디자이너가 처음부터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자인들을 만들어내면 이제 거기에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이제 마지막 작업들을 디자이너가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는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적 수단으로서는 저는 받아들여지는 측면들은 있어요. 처음에 카메라가 발전이 됐었을 때 뭐가 있었냐면 회화 작가들은 다 없어질 거다. 사실 그때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근데 가장 잘 팔리는 것들은 페인팅 작업입니다. 왜냐면 그가 가진 그 물질적인 아우라와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떤 것들을 기술로 능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는 그 기술을 통해서 그 받아들임이 뭐가 없어질 거다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더 확대될 거라는 표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AI가 뭔가 직업을 뺏는다 또는 누군가를 대체를 한다라기보다는 더 기능이 좋은 포토샵, 더 기능이 좋은 워드 프로세서, 뭐 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도구인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 내에서 뭔가 더 새로운 걸 만든다. 근데 이 새로움이라는 거는 결국에 기본 데이터 안에서 나오는 거라 요 안에 교집합하면 다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이 기술 때문에 더 본질적인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네. 작품 활동이라는 건 무엇인가.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앞으로 더 인공지능이 많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맞아요. 형태로든. 네. 그래서 더 사람들의 상상력을 더 자극하고 더 인간만이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 나가는 게 좀 되게 흥미로운 방향이 아닐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공지능 개발하시는 게 어떤 뭐 생산이나 이런 라인에서 보조해주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한테 의존하게 되는 그런 또 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인공지능한테 의존하는 사회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꼭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뭔가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작업 어떤 도구를 통해서 편리함을 얻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 도구가 없는 것에 되게 불안해질 수도 있거든요. 뭐 회계하시는 분들은 엑셀 파일로 맨날 정리하다 갑자기 엑셀이라는 게 없다고 치면 아마 정말 상상하기 힘든 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AI는 충분히 지금 나와 있는 많은 기술들을 어느 정도 대체하면서 훌륭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이 과정에서 AI가 뭐 직업을 대체할 것이냐라는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이 사라진다 만다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한테 조금 쉽게 익숙해지는 기술이 되면 분명 폭발적으로 직업이 생기지 않을까? 전 그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떠세요?
아마 그런 쪽으로 더 직업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AI가 엄청 발전을 해서 직업이 싹 없어지면 좋겠어요. 오히려 아예 네, 다 싹 없어져서 없어지고 다 AI가 일을 하는 거. 로봇과 AI들이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우리 뭘 먹고 사냐? 기업들이 어차피 그걸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봇들한테 로봇세를 매기면 되죠. 로봇이나 AI를 자연인으로 취급하고 세금을 부과를 시켜서 그 세금을 걷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더 재밌는 일들을 더 많이 하는 이런 세상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류 직업이- 자체를 새로운 계층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노예를 만드는 거죠. 왜냐면은 생명체가 아니니까요. 아 너무 마음 아프다. 내 로봇을 시키지 말아야겠어. 그 직업을 놓고 봤을 때 약간 지능적인 업무 쪽에서는 사실 AI가 많은 부분 굉장히 효율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여전히 이제 육체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의 직업의 속성들은 아직도 사실은 가야 될 길이 좀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네. 플레이하는 인공지능도 네,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네. 필드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로봇은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전 그 생각 들어요. 효율성이 좋다고 다 대체가 될까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 게 변호사나 무언가를 리서치를 해가지고 어떤 케이스들을 정리하거나 그걸 효율성을 뽑아내는 것들은 분명 AI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판결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효율적으로 얘는 정말서 나쁜 놈 죽여야 된다는 것들을 기계한테 판단받고 심판받고 싶어질까 인간 자체가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것은 무엇일까를 했었을 때 효율성은 분명 좋은 게 전 AI일 수 있는 어떤 직업들에서도 인간이 놓지 못한 어떤 자율성 그 자유의지 때문에 분명 놓지 못한 부분들도 과연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 또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알파고처럼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판단과 결정을 하는 인공지능은 있고 그 앞에 사람이 있는 거죠. 징역.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재료로서의 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도구나 재료로서.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도 경제성을 따지고 보면 그다지 경제적이지 못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전기 소모량이 너무 많고 데이터를 너무 많이 필요를 해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AGI예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거든요. 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지금의 인공지능 모델들은 자 비전, 너는 컵을 잘 보는 인공지능 모델이야. 그럼 얘는 컵은 기가 막히게 봐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얘도 컵으로 봐요. 이 컵이 아니지만 컵만 봤기 때문에 컵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에 맞추려고 해요. 근데 지금의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 AGI란 거는 이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 어떤 말을 하고 있네. 테이블에 놓고 지금 뭐 온도는 몇 도고 약간 선을 하고 밖엔 비가 내린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인데 그게 나오려면 일단 실리콘 베이스의 기술 한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이제 뭐 바이오가 됐던 아니면은 뭐 양자 컴퓨팅이 됐던 이런 걸로 넘어가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지금 실리콘 베이스의 그런 인공지능한테는 저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그냥 만약에 두려우시다면 전기가 없는 곳에 가시면 돼요. 아 저를 쫓아오진 않겠죠? 못 쫓아갑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이 배터리를 장착하고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지금 30분이에요. 오늘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돼 가지고 되게 많은 얘기 들려주셨는데 혹시 정의를 내리신 게 있다면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미트리부터 혹시 인공지능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도구이고 앞으로 더 좋은 도구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특정 분야에만 잘 쓰이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잘 쓰일 수 있는 보편적인 기술이다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고요. 그리고 걱정할 필요 없다. 저도 사실 뭐 비슷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했던 많은 그 논의들이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컴퓨터 기술이라고 좀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진 무엇의 존재가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런 인간을 도와서 그 꼭 피지컬한 것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도울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되는 담요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인공지능이지 않을까? 제가 바라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다 되게 독특한 내용으로 인공지능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네. 되게 다양한 관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인공지능만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